2단계 2호예요. 2단계 2호는 그전에도 했는데 이 안에 내용, 문해력은 또 이제 수학과 조금 다르게 그 내용 하나하나에 어떻게 풀어지지?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했던 내용 말고 2단계 2호 안에 다른 내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기본 문해력 교재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총 세트 구성으로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제가 오늘 할 2단계에는 주로 2학년에서 4학년 추천해요. 저도 지금 보니까 2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2학년이 해도 3학년이 해도 4학년이 해도 될 만한 교과 연계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해, 관용어, 따라쓰기 맞춤법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품을 보면 탈무드 내용, 교과 과학, 한국사, 예술, 상식, 과학 상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비문학 지문을 아이가 직접 읽고 접해보기에 매우 좋다라고 권장합니다. 자, 엄마들이 콕 집어 말하면 결국 서술형 평가와 발표에 능한 아이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수학을 풀다 보면 사고력이 부족한데 그게 이제 이 문해에서 오는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해력 교재 같이 세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저랑 할 거는 영재교육 박사님이 만드신 요 맞춤법, 어휘력, 문장력, 배경지, 독해력 요걸 품은 요 내용 중에 4번. 첫째 마당에 4번 여자만과 곰소만이라고 또 이건 또 뭔 소리야? 궁금증 폭발. 그리고 둘째 마당에 관용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 비스켓 요 과정을 해볼 거예요. 2단계 2호에 이렇게 4번 표시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6학년도 그렇고요. 이 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도는 애들이 외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중학교 1학년 수행평가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도 안에 있는 나라를 전체 세계에 있는 나라의 이름을 모두 다 외우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그러려면 그 전에 관심은 초등부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겼지? 세계지도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세계 지도에 그래도 이렇게 여기 바다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과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부분이 이 연령대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전 요거는 이렇게 좀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그전에는 소리 내어서 이렇게 따라서 2번 읽어봐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점검할 때 한 번 더 제 앞에서 또박또박 읽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방식도 참 좋고, 요런 내용들은, 특히 비문학 내용들은 끊기가 참 좋아서 아이한테 한 이렇게 문장을 2번에 끊어서 읽어보자 라고도 2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줄 그으면서 읽어봐, 낭독. 2번째는 끊으면서 읽어봐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아이가 한번 소리 내어서 낭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후에 요 내용을 이제 읽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제 태평양, 여기는 서해, 해가 붙는 바다 이름과 양이 들어가 있는 바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 가렸네요. 뭐 태평양과 대서양과 뭐 이렇게 양에 들어가는 건 이제 바다의 여기 크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크면 이렇게 양자가 들어가요. 양자가 붙은 건 5개예요 라고 해서 충분히 읽어보면서 이게 이해가 쏙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고 옆에 문제풀이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꼼꼼히 읽고 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걸 충분히 이 본문을 머릿속에 쏙, 먹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스크리 교재예요. 자, 어휘력.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설명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읽다 보면 이게 궁금해요. 에워싸다가 뭐지? 실제로 애들은 물어보거든요. 네, 에워싸다.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읽으면서, 요거 소리내서 읽으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옆에 이따 너가 해볼 거야 라고 말하고 저는 말해주지 않아요. 우선, 여기 있는 내용이면 단,
여기 없는 내용을 물어보면 그때는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 요거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어볼 말을 정말 어휘력도 쏙 뽑아놨구나, 라고 항상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에워싸다, 깊숙이, 예상하다. 근데 요거 원장님들 확인하실 때 아이들 답 금방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을 에워싸다라는 용어의 뜻풀이를 말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그냥 이해만 하고 칸만 채우면 순식간에 그냥 다 맞기도 하고 어렵진 않은데, 에워싸다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걸로 둘레를 빙 둘러싸다. 둘레란 말도 또 그럼 알게 되겠죠. 수학적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과에 아이들이 어휘력이 향상되려면, 이해력이 향상되려면 어휘력 확장밖에 없는데 요걸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수이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숙이 또 이렇게 쏙 들어와서, 그쵸? 속까지의 거리, 분포, 이런 거.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요. 요거 다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 흡수하고 듣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예상하다. 똑같이. 그러면 한 번은 뜻으로 물어보고, 한 번은 이렇게 또 풀이로 물어보고 해서 아이가 핑퐁 하면서 뜻과 어휘를 익숙하게 이 자리에서 요 세 개 정도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해력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읽고 찾아보면 이해를 했구나를 바로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요걸 내가 소리 내어서 읽었다고 해서 이 글을 다 이해하고 읽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찾아보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곳에 줄을 쳐보고 여기 있었구나 라는 확인 과정을 통해 몇 번씩 반복 보기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 능력이에요. 추론 능력은 제가 읽어볼 때도 제가 검사를 할 때, 점검을 할 때 아이가 두 번 읽고 문제를 다 풀어온 후에 요거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가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다시 요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말로, 요거구나, 라고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써내려 가면서 빈칸을 채워보자 했을 때 말 채워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렵죠.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잠깐의 생각하는 시간이 요 칸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내가 생각하기 귀찮더라도, 그럼 문제를 풀면서 추론을 해보고, 다시 한번 요걸 물어보면서 또 각인시켜주는 거죠. 이런 중요한 문구들을. 그리고 사고력.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사고력이 진짜 사고력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쉬운데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놨나. 음, 수학도 아까 우리 박혜림 지사님이 말했잖아요. 정말 다른 데 없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사고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 이거 1,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 사고력을 푼다고 했을 때 접근해 보시면 이게 정말 놀랄만한 게 애들이 지도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 바다 중 크기가 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예요. 여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쓴단 말이죠. 바다의 크기가인데 뭐 애들은 그냥 이 지도를 보고도 순서를 하기도 하고요. 전혀 이 내용과 상관없이 막 보는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면 여기가 동해 바다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냥 눈으로 볼 때. 원래 크기가 이런데 그리고 저 여기 이제 우리나라 표시 꼭 해줬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애들은 세계 중심이 나이고 우리나라가 엄청 큰 걸로 생각하는데 실망할 수 있지만 세계 지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꼭 찍어주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구나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할 것들을 꼭 뭐 삼각형이든 동그라미든 체크하게 해주시고 요런 부분에서 아이가 왜 만약에 이제 답이 틀렸어도 맞았어도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봐서 과정을 말로 풀어볼 수 있게 해주면 사고력이 훨씬 더 탄탄해질 겁니다. 음, 이 문해력 과정을 어떻게 풀어요? 몇 분 안에 풀어요?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한쪽 딱 요거 한 번 읽고 두 번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한쪽 딱 그냥 5분씩 잡아요. 실은 5분보다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기본 5분으로 체크를 해드린 이유는 읽어보고 두 번 보고 뭐 밑에까지도 꼼꼼히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까지 합한 거고 한쪽 5분, 다음 쪽도 5분, 그 다음 쪽도 5분입니다.
이제 바스클에만 있는 세 번째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 익힘 책에도 또 한 번 들어있으면서 다지기를 완벽하게 시켜주죠. 그러면 여기에 보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고 문장을 읽어보면서 아, 여기 빈칸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아이는 답을 써요. 여기까지 하면 1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애들 다다다다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5분 동안, 10분 동안 보게 하냐 하면 꼼꼼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 한 번 더 시켜주시고 그리고 요거 그림 힌트를 보면 답이 또 쉬워서 아이들이 앞에 것까지 확인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찾을 때 앞에 있는 지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줄거보자. 이게 몇 번째인지 답에 있는 표시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계속 본문을 활용하게 해요. 그래야 본문 내용이 내 거가 되니까요. 선생님의 설명에 의해 이해하고 지식만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서 글을 읽는 문해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니까요. 아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읽게 하고 아이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 힌트가 이제 하다 보니까 하다 뭐 이런 것도 왜 이건 여기다 놓고 왜 이건 여기다 놨을까? 첫 번째 지도는 왜 앞에다 놓고 뒤에 곰소만은 왜 뒤에다 놨을까? 이것도 혼자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아요. 앞에 이 지도를 보고 양이 붙은 바다보다 조금 작은 바다 이름에는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 동해처럼 해를 붙이지요 라는 거에는 앞에 보고 해야 조금 더 이 답을 찾기가 쉽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빠른 효과를 보게 하는 게 바스클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보다 요걸 먼저 읽어.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아, 많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야, 이런 것도 일부러 이렇게 했나? 라고 저 혼자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반이란 이름은 하고 이제 이렇게 여자도라는 섬에서 왔어요. 근데 곰소만은 했을 때 소금을 뒤집어 부른 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곰소만? 그럼 곰소 이게 뭐야?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신만이들의 은어로 소금을 이르는 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신만이도 모를 거긴 해요. 신만이. 그래서, 아, 산에서 삼삼캐는 신만이들이 본인들 자기네끼리 말하는 말로 소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음, 이렇게 곰소만이라고도 한대라고 말을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또 더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아는 것들을 아이들은 요때시기에 되게 좋아하고 막 문제를 내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끝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채우면서 문장을 이해하고 맞춤법으로 완벽하게 탄탄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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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과정이 끝났는데, 그래서 읽어보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아이가 더 빨리 끝난 아이도 있고, 원장님들이 이 과정을 뭐 1시간으로 늘려서 한다고 했을 때 확장 버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아이한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본문에서 이 지도에 관심 갖게 하는 방법, 글쓰기에도 활용됐던 투명 종입니다. 자, 요거 1,000원이에요. 다이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가 붙여서 그럼 한번 그려보자 하는데 그려보는 느낌이 아주 좋고 아이들 엄청 집중해요. 차분해져요. 네, 그래서 왜 애들 차분하게 해주려고 막 만다라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러는데 요렇게 그런 느낌처럼 저도 차분하게 한번 이렇게 해봤고 그 안에 한번 다시 적어보면서 부모의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고 그럼 애들도 되게 뿌듯해요. 뭔가 한 글씨. 그리고 시간도 샥 또 순삭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줬다고 부모님한테 또 연락을 해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상담하면 아,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따라 그리고 쓰면서 기억하기, 다시 한번 가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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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이 지나가고 조금 확장 버전으로 저런 것까지 해보는데요. 우리는 세트 교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보고 메타인지 해보는 과정이 도약 익힘책입니다. 이 과정은 바스클의 문해력 교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연필 잡고 따라 쓰며 정확하게 익히는 책, 도약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문제만 풀게 하면 안 되죠. 문해력 한번 훑고만 지나가도 안 돼요. 우리 아이한테 흡수되게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예쁘고 반듯하게 써서 아이들 글쓰기 예쁘게 쓰는 거 연습 주구장창 6학년까지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예쁘게 써보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요 칸은 예쁘게 쓰는 거야. 반드시 쓰는 거야. 라는 것들도 아이들은 이제 습관이 돼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예쁘게 쓰도록 노력을 하죠. 그리고 꼭 원장님들도 소리 내어 읽고 또박또박 예쁘게 써보는 거야 라고 해서 명필 되게끔 연습을 이 과정에 시켜주시고 학교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 과정, 교과서에 붙어있는 이 과정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보면 애들 글씨체가 달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음. 어제 6학년 어머님이 글자 때문에 고민을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는 좀 알아먹게만 쓰면 우리 그냥 패스하자라고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1, 2, 3학년, 4학년까지 요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해력 과정. 반복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도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해보면 더 좋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앞에서 그렇게 찾고 금방 끝낸 아이들이 이거 보지 않고 하게 하잖아요. 반드시 틀리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까지 완벽하다.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잘 이해를 했구나. 아이는 더 신이 날 거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의 문해력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안에 이해력 똑같고 문장력, 선 그으면서 또 문장력을 쉽게 확장시키고 내용 파악으로 완성시켜 줬습니다. 문제 풀 때 이런 거 되게 또 어려워요. 내용 파악할 때. 하나하나 글을 꼼꼼하게 익히지 않았다면 또 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바스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 또 쉽게 이렇게 또 접근해서 탁탁탁 어렵지 않게 해줬다가 또 이런 걸로 싹 또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요거 아이들 맞으면 동그라미 해보면서 어떤 거인지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거 다 너가 앞에 본문 문장에서 찾아서 답 체크해봐 라는 것까지 시킵니다.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스스로 하는 학습력을 올려주는 과정의 시간을 원장님만 해줄 수 있는 거죠. 바스클 문해력 책으로요.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 복습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내용 정리. 줄거리 내용 정리해서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줄친 것 보니 앞에 본문과 내용이 똑같은데 앞에는 없는데 한 칸을 더 만들어 놓는다거나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앞에는 요 내용만 있었는데 요렇게 빈칸을 또 다른 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같지만 다른 느낌,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기억해 낼 수 있게끔.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번. 소리 나는 대로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 해서 아이들이 붙여요만 고쳐 쓰는 경우 있는데요. 오롯이 반듯하게 띄어쓰기를 하면서 해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앞에 칸, 네모칸이 되어 있는 곳은 띄어쓰기를 아이들이 잘 하다가 여기에서 잔뜩 붙였습니다. 그럼 저는 요것만큼은 지우지 않고 지우면 안 돼요. 밑에다가 다시 바르게 윗칸 띄어쓰기 보면서 다시 해보라는 쓰는 지침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붙였었는데 다시 한 땀 한 땀 띄어쓰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맞춤법까지 완성시켰어요. 라는 첨삭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초등 문해력의 앞에 단계인 과정을 넘어가 봤어요. 그러면 뒷부분. 첫째 마당이 있고 둘째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 마당에는 관용어가 되어 있는데, 관용어가, 아이들이 이제 관용어 해볼 거야. 관용어 카드 애들 해서 저희 다 통함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관용어가 이렇게 재밌어요? 선생님, 속담이 이렇게 쉽게 외워지는지 몰랐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육식해졌다고, 나 되게 똑똑해졌다는 말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용어 카드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한 10분 정도 보는 시간을 주고, 관용어 이 시간에는 직접 아이들이 자기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원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이 모여서 다른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이것 정도 알고 관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이들한테 관용어란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있어요. 둘 이상의 낱말이 원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속담도 그렇게 따지면 관용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용어에 대한 형태를 무엇인지 알려주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끼리 비스켓. 요거 카드 보여주거나 요거 보고 애들한테 이제 우선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읽기 전에. 애들이 그림 먼저 보니까.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작아서 코끼리가 싫어했어요. 막 이래요. 너무 작아서 계속 달라고 해요. 별의별 맛 다 나오거든요. 중학생 애들도 시켜보니까 되게 웃긴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한번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읽어보게 하면, 네, 확실하게 아이들이 정확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보게 하지 말고 보고 읽게 하는 방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봤고 진짜로 신기했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낭독시켜 준 다음에 짠! 이렇게. 제가 원장님들한테 이제, 어떤 것들이 어려워요 하면 대부분은 지도 어렵지 않죠. 바스클의 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어, 첨삭이요, 첨삭. 간단하지만 첨삭.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머님, 내가 우리 애를 이렇게 지도했어요. 이런 첨삭을 되게 힘들어 하죠. 그 전에 첨삭은 제가 어떻게 해보자 라는 첨삭이었다면 또 한번 바꿔봤어요. 공감의 첨삭으로. 그랬을 때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음. 뿌듯하다. 정말 멋지다. 너가 이렇게 해서 훌륭하다. 대단해. 너무 너가 이쁘다. 이런 게 너의 마음을 닮았구나. 감동이야. 소통하는 거죠. 아이를 공부 되게 잘하는 영재아로 키우는 방법.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내가 널 믿는다. 넌 이렇게 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모습을 봤다. 이런 거죠. 그럼 아이가 혼자 춤추면서 혼자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내용은 쭉 아이가 그냥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관용어에 대한 부분이 잘 틀리는 부분으로 또 이제 글자로 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 관용에 풀어져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글자는 틀리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찾아보고 하고 찾아보고 하고 생각보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서 안 보고 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 제가 하지 않고요. 채점을 아이가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앞에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아이가 표시하게 합니다. 보고. 그럼 찾아보는 것들이 아이가 찾아봤을 때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죠. 아, 여기 있었네. 2번? 아, 이거네. 아이가 줄구게 하고 아이가 채점하게 시키면 원장님은 잘하고 있나 보기만 하시면 돼요.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나. 그리고 가끔 이렇게 멍하게 있어도 살짝 그 기회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띄어쓰기 연습. 매우 적은 것. 또 띄어쓰기 완성. 이렇게. 자, 보시면 항상 아이들이 흐름대로 하다 보면 저는 문해력의 영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져 있는데 내용에는 완벽하고 우리 아이가 의미를 이해하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도약해야죠. 또 한 번 쓴다고 되나요? 조금 더 써봐야 되고, 한 번 쓴 것보다 두 번, 두 번 쓴 것보다 네 번,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써보면서 띄어쓰기와 바른 글씨 반복되고요. 맞춤법에서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다시 한 번. 근데 이거는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익힘책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채점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거는 보면서 찾으면서 채점도 아이한테 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안 보고 해보면서 그러는데 또 찾아보고 채점하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안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만. 아, 나 이번엔 잘했구만. 나 오늘 이번엔 하나만 틀렸는데, 아, 나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거. 이라는 생각에 덤벼들게 하는 거죠. 문해력에. 자, 마지막. 요거 좀 어려워요. 요거 어려워요. 저도 그냥 만약에 해볼 때 그냥 하잖아요. 저 틀린 적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도 한번 그냥 해보세요. 틀려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는 제가 그냥 막 첨삭해주다가 저도 막 첨삭할 때 저도 틀린 경우가 있고 가끔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보면 안 되겠다. 아이한테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체크를 하고 나면 앞에 본문을 찾아서 그걸 다시 체크 하게끔 했더니 시간도 걸리고 아이는 정확해지고 오히려 답책하니까 전 도장만 빵 찍어주거나 그런 감성 터치 첨삭만 해주면 더 시간은 완벽해지더라. 네, 절대 빨리 끝날 수 없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냥 단순한 문제 풀이가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원장님한테 보낸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또 의무입니다. 그리고 어휘력, 뜻을 소리내어 말하며 마무리.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 관용어 요거 한 거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 많은 문장을 받고 이해했고 띄어쓰기 통해서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관용어잖아요. 관용어가 얼마나 중요해. 관용어 우리가 어릴 때 한다고 어린 게 아니에요. 6학년 때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교과서를 또 제가 또 파고 들어봐서 어떻게 나오나. 진짜 우리 아들, 딸 할 때도 제가 교과서를 안 봤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보면서 땅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노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해줄 것. 이렇게 아주 중요한데 내가 관용어를 우리 아들한테 안 해줬네? 라고 하면서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 바스크로 오는 애들한테 해줘야겠다. 나한테 오는 우리 문해력 애들한테 해줘야겠다. 이렇게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라고 해서 교과 과정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애들이 하는 과정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또 속담 따위가 있어요라고 또 자세히 우리가 지금 교과 과정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뜻, 발이 넓다라는 말을 애들이 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언어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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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어떤 아이는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가 하면서 뭐라 뭐라 하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는데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고 주의가 집중돼요. 그리고 뒤에 쓰잖아요? 그러면 똑똑해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속담과 관용어와 사자성어를 많이 알게 되고 앞뒤전을 붙여 쓰게 되면 흡입력 있고 집중되고 전달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듯한 글씨까지 쓰면 훨씬 더 평가를 잘 받겠죠? 근데 이렇게 뭐 우리 반 친구들이 고운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얘가 되게 당당해 보이죠? 네. 이런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또 제가 샅샅이 지져보니까 요거를 뒤에 또 이 붙임 카드가 또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활동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행히 이 아이 교재는 뒤에가 붙어 있었어요. 요것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있어요. 물 쓰듯. 우리 애들이 신났어. "헉, 선생님, 내가 지금 6학년 걸 한 거예요?" 제 교과서를 또 보여줬죠. 그래, 넌 지금 6학년이야. 엄청 잘합니다. 엄청. 레벨만 올려주면 애들은 그 레벨의 자기가 된 줄 알고 엄청 좋아하는데 요 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교과서까지 훑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관용어와 맞춤법과 해줘야 되는 속담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문해력은 바빠의 바스클의 문해력 교재에 싹 다 있으니 수학하면서 당연히 수학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모국어의 국어인 문해력 교재는 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